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휴일이 어느덧 다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휴일이 이게 금방 가요. 그죠? 네. 자, 8월 16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날 종목진단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인터파크 삼성출판사 말씀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장 인기 검색 종목,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RSI 지표가 30포인트 미만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과매도요.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야 그만 팔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목요일날도 그랬고 수요일날도 그랬거든요. 야 니네 이제 너무 많이 판 거야. 이제 그만 팔어. 이제 매수 들어올 때 됐잖아 라고 하지만 더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아마도 뭐 공매도랑 같이 붙어먹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모습들 명분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제대로 팔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그 자기들의 그 소유 물량들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매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반등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등 포인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지지선이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78,000원대 지지선 지켜줄 수 있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건 어디냐? 지금 73,000원에서 73,500원, 74,000원까지 형성되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하고 주가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지지선대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매도가 진행된다 그러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아마 지난 금요일날도 투매가 나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쏟아지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주일 동안 무려 시가총액이 5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지선은 잘 보세요. 지지선은 73,000원에서 74,000원 구간 1차적이고요. 2차적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 6만원부터 65,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6만원까지 주가가 내리면은 시장 자체도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보내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횡보를 통하거나 아니면 살짝 더 내리면서 분위기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뭐 제가 그동안 뭐 연초부터 계속 매도 의견 드렸었지만 이렇게 빠진 경우에 또 지지선과 근접해 있는 시점에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도가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등 시점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적 포인트, 즉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적응 가시는 분들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장기적 반등이든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시고 들어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뭐 일단은 근간이 되는 대장주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이는 것 당장은 공포스럽겠지만 대응들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추천주로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단기간에 20% 정도 빠졌다라면 일단은 주가가 반등하는 거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삼성전자는 빠져도 하이닉스는 안 빠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10만원 아래쪽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10만원에 맞춰 사신 분도 계시는데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소량 접근한 이후에 대응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찔러보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언더슈팅이죠. 이거는 언더슈팅하면서 과매도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 나오기 굉장히 쉬운 시점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11만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한 10% 남짓한 모습이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11만원대까지 10% 정도 수익을 노리시면 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11만원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11만원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면 10만원대 지지선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 현재 시점에서 횡보를 통한 추세 전환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주식에 대한 포지션들을 점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 의미 없습니다.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뭐 10만 500원, 10만 1000원, 제가 매수한 가격은 10만 500원이거든요. 그 정도 라인대에 노리셔가지고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확실히 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이제 인터파크를 볼게요. 자, 인터파크는 뭐 매물, 매각,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M&A 이슈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진단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면서 매물이 터질 때는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M&A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2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괜찮죠? 이런 부분들. 물론 영업손실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적자폭이 축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보기는 어려워요. 추세가 지금 우상향 패턴이고요. M&A 즉 매각 이슈가 계속 나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이용해 본다라면 주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보실 수 있겠죠.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도 과매수가 아닙니다. 추가 상승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만원대 이상 다시 올라서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접근이죠. 신규 접근은 지금 일단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접근 하시게 되면 부담감이 아래쪽 지지선까지의 부담감을 그대로 내가 안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아래쪽으로 리스크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시면 좀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볼게요. 얼마 전에 뭐 소송에서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일단 추세는 하향 추세였는데 주가가 반등으로 진행되는 그런 포인트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게 7월 말에 한번 장이 빵 튀어섰던 모습 있었을 거예요. 23일날 이때가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날이고요. 그 이후에 횡보를 진행하다가 주가가 튀었는데요. 요 포인트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매집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갔죠. 이럴 때는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물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 바닥으로 처박히지 않는 이상은요 다시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RSI 지표가 약간 과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요, 매물대가 존재하죠. 5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물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출판사가 살아나야 될 가능성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5만원대 이상으로 주가를 올려놓는 거. 올려놓지 않으면 다시 이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위치죠. 추가 상승을 통해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애매하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5만원을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고 뭐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5만원 아래쪽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추세가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금은 권장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지지라인 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18%대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이 46,000원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대 이 지지라인 때 확인하시면서 그 위쪽에서는 홀딩 전략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5만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종목이 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5만원을 바로 넘어가게 되면 RSI 지표가 계속 부담이 될 거예요. 다만 RSI 지표가 과매수 국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홀딩을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6,000원 지지라인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아직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요, 추세라는 부분이 일단은 하향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서 이제 전환이 또 일어나는 모습, 여기까지가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추세적인 모습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출이 4,318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긍정적이라고 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닝 쇼크예요. 왜냐면 기대했었던 것보다 28%나 더 낮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뭐 레키로나의 브라질 긴급 사용 승인 획득,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죠.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타났고, 또 치료제에 대한 부분, 또 그 대상국이 브라질이라는 거, 자, 이런 정도라면은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겠죠. 뭐 FDA 승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데려간다던가 뭐 이렇게 된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브라질? 네, 글쎄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만, 효과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올라왔던 부분들 다시 반납한 모습이지만 지지선 때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6만 한 3, 4천 원대 지지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 26만원의 지지선을 보셔도 되겠네요. 26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글쎄요, 뭐 꼭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소량을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어지간하면 지금은 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호재성 재료로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 모습이라서 이거는 치면 안 돼요.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30만원대 이상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 아니면 추세의 어떤 상승,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상이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지선만 확인하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볼게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상황은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횡보 이후에 단기 급등, 약간 오버한 느낌이 좀 있죠? 외국인 매수와 함께 짱 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정입니다. 지금 상반기 연결 매출액이 3,478억 원,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고, 대주주의 보유 주식이 또 증가했다. 그래서 경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그럼 조정 나오면 나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정은 괜찮아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 조정은요, 나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유지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뭐 그 횡보를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격도가 벌어진 것이 좁혀진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일단 61선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많이 좁혀진 상태고요. 지지라인 때는 25,000원이네요. 25,000원 지지라인 때 보고 있는 상황인데, 25,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겠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은 횡보 흐름을 통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매도하실 만한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매수도 별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네요. 인터파크, 삼성출판사,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진단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자, 아마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제 지긋지긋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그런 투자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내일부터 다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 모아서 이번 남은 휴일 잘 즐기시고요. 화요일날은 오후에 무료방송이 있죠. 13시 30분 무료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식사, 점심시간 드시고 오후 무료방송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